저희 팀 자체가 그 스타트업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 뭐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 분들에게도 쟤네들은 진짜 독하다라는 소리를 듣는 팀이거든요. 책을 집필하면서 제가 새벽 3시에 연락을 하든 뭐 새벽 4시에 연락을 하든 오전에 갑자기 연락을 하든 거의 그 답장이 그 확인까지 거의 10분을 넘었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분들도 우리 같은 사람인가? 잠을 안 주무시는 건가? 이분들의 에너지의 흐름을 타고 갈 수 있구나라는 거를 몇 번 느꼈었던 적이 있어서 그래서 진짜 선택하길 잘했다. 저는 02년생 스타트업 대표라는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 알바핏의 대표 지유진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단기 채용이죠. 즉 아르바이트 시장에서의 비효율을 해결하는 일을 하고 있고 AI를 넣어서 AI 기반으로 단기 채용 매칭하는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용주의 공고가 있고 그 공고에 맞는 뭐 성향을 가졌다거나 시간이 딱 맞는다거나 이렇게 매칭 정확도를 분석을 해서 딱 알맞는 매칭을 이뤄내는 고용주와 구직자의 딱 좋은 매칭을 이뤄내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사실 이건 꽤나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거의 5년 동안 그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1만 시간 이상 한 분야에서 하면 진짜 전문가가 된다. 약간 이런 법칙이 있는데 제가 5년 동안 한 16,500시간을 넘게 아르바이트를 했었더라고요. 근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항상 느꼈던 게 전 되게 많은 아르바이트를 이제 시간대를 다 테트리스처럼 맞춰서 하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모든 공고들을 다 보고 나에게 맞는 것을 탐색해야 된다는 게 너무 어려웠어서 제 불편함에서 스타트를 했고 그 부분을 내가 직접 해결해 보자 라는 생각으로 도전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 가정사랑 되게 연관이 되어 있었던 대목이었는데 부부싸움의 잔해였어요. 사실 그냥 화분이라고만 표현을 했지만 그 안에는 조금 더 많은 의미가 담겨 있기는 하고 그래서 부부싸움의 잔해를 치우면서 어른이 되었다고 느낀 건 사실 저는 어른이 된다라는 게 이퀄 성숙함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성숙한 나 자신을 느꼈다. 라기보다는 버텨낼 수 있는 혹은 나한테 익숙한 상황? 너무 쇼크를 먹지 않고 다음에 내가 이 문제와 고난을 마주쳤을 때에도 좀 잘 넘어갈 수 있는 허들을 하나 넘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인생을 살면서 되게 수많은 문제점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였지 않았나. 그 초등학생 때는 사실 근심 걱정이 다 없을 때인데 그런 것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내가 평생 느껴본 적 없는 근심 걱정이 하나 내 앞으로 다가왔을 때 이걸 넘어서면서 어제와 다른 오늘의 나라는 느낌으로 조금은 어른이 됐다. 우주먼지라는 거는 뭐 책을 읽었나 어떤 영상에서 봤나 딱 그냥 단어에만 꽂혔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유별난 성격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던 게 뭔가 문제점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질 못하고 자꾸 막 파헤치려고 들거나 좀 이래서 약간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 아니면 화제가 되기도 하고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타인들의 평가를 받는 입장이었어요.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금은 더 많은 이제 구독자분들도 계시고 팔로워분들도 계시지만 그때는 또 친구이자 누군가의 가족이자 그런 분들에게도 평가를 받는 것에 되게 노출되어 있었던 사람이라 원치 않게 그래서 처음에 너무 힘들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5년 뒤에는 제 옆에 있지 않은 상황들이 있었어요. 뭐 3년 뒤에, 1년 뒤에 옛날에는 내가 너무너무 고민했었던 일이 지금은 또 별게 아닌 게 되고 이러면서 마음 편히 살아도 되는구나. 어차피 모든 것은 오래가지 않고 다 변할 거고 언젠가는 지금 이 순간이 또 너무 미화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좀 실수해도 괜찮겠다. 내가 좀 망가져도 괜찮겠다. 어차피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나밖에 모르는데, 라는 생각이 있어서 되게 나는 이 큰 광활한 자연에서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많고,
일단 내가 왜 이렇게까지 거절당해 본 적이 없었는데 뭔가를 팔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많은 거절을 당했고 제도적으로 뭐 학교라는 제도 아니면 뭐 지원 사업이라는 제도 이런 제도가 만든 규율에 또 제가 너무 큰 반골 성향이 있나 봐요. 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아닌데 나는 지금 이 길을 가야 될 것 같은데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조언들이 너무 많았어서 이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큰 뭔가 상실감을 느끼면서 결국에는 전 항상 제 마음이 가는 대로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선택했고 좀 미움받더라도 그게 더 나았어요. 제가 제 스스로를 뭔가 미워하고 나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것보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향해서 가는 게 그래도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쭉 나아가다 보니까 한 번, 두 번씩 기회가 찾아오면서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경진 대회죠. 스타트업 씬에서는 되게 인정해주는 경진 대회인데 거기에 최연소 수상자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죠. 진짜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정말. 후회했었던 적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 지금 기억이 많이 미화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과거이니까 이렇게 선택한 시점은 후회하는 시점보다 무조건 과거일 수밖에 없잖아요. 뭐라 그럴까요? 후회를 한다기보다는 내가 목표했던 건 어떻게든 이루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는 좀 흔들리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좀 매 순간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편이어서 후회했던 게 있나요? 라면은 후회는 없었지만 조금 일을 덜 벌렸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은 중간중간 계속 하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제가 원래 글 쓰는 걸 좀 좋아하긴 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길을 다니거나 이렇게 할 때도 나 이 코트를 꼭 책에 나중에 써보고 싶다. 혹은 뭐 우주먼지 같은 키워드도 내가 언젠가는 전달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주로 하고 있는 건 릴스라는 포맷인데 이 릴스라는 포맷은 후킹이 되게 강해야 되고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것과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적절히 섞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워요. 사실 나는 이걸 얘기하고 싶은데 사람들은 이걸 원하지 않으면 또 조회수가 또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복잡한데 또 책을 쓰려고 하니까 책은 너무 서정적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진짜 무슨 제 일기 쓰는 것처럼 막, 오늘 하늘을 이랬고 어쨌고 이런 걸 처음에 막 썼어요. 책을 쓸 때. 그래서 출판사 그 분들이랑 저희 팀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대표님이 진짜 그 인생을 살면서 혹은 창업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그냥 정말 담백하게 담아주셔도 좋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조금 갈피를 잡고 약간 좀 담백한 버전의 릴스 그리고 조금 더 진솔한 그런 방향으로 방향성을 잡고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날것의 저를 책으로 녹여내는 게 어렵긴 어려웠어요.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출판사 분들의 컨택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영상이 이제 화제가 많이 되면서 뭔가 대표님 이야기를 책으로 내보고 싶다는 연락을 모티브 이전에도 한 두세 번 정도 받았었고 모티브랑 미팅을 한 거의 직후에도 또 한 두 곳 정도에서 컨택이 왔었어가지고 되게 컨택은 많이 왔었는데 모티브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컨택에서의 진정성? 템플릿처럼 이렇게 모든 분들한테 보내는 느낌이 아니라 왜 저랑 하고 싶은지, 왜 작가님의 이야기를 담고 싶은지, 뭐 저의 스토리를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었는지 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진실되게 저한테는 그런 얘기들이 되게 진실되게 다가와서 뭔가 제 첫 책인 만큼 조금 나에 대해서 진심으로 케어해주고 내 이야기에 집중해줄 수 있는 분들이랑 같이 작업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좀 내가 첫 도전이지만 마음 편하게 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티브를 선택을 하게 됐고 재밌었던 에피소드는 제가 첫 책 집필이었다 보니까 엄청 미뤄졌어요. 쓰다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안 끝나는 거예요, 책이. 그래서
한 챕터, 두 챕터를 썼는데 그것도 막 거의 일주일, 막 2주일 이렇게 걸리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계속 밀리다가 그 모티브 대표님께서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너무 늘어질 것 같으니까 이번 주까지 달라고 하셨었나? 말일까지 달라고 하셨었나? 거의 한 일주일인가 밖에 안 남았었을 거예요. 아, 이거 너무 처지니까 일주일 안에 원고 주세요. 그러면 바로 책 만들겠습니다. 라고 바로 말씀을 해주시고 옆에서 잡아주셔서 거의 밤을 새서 이틀, 3일 동안 밤을 새서 책을 작업을 하고 또 새벽에도 다 깨어 계신 거예요. 계속 새벽에 아, 이거 이 문장이 좋을까요? 저 문장이 좋을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면서 저희 스타트업 팀보다 더 많은 비중을 두고 함께 작업을 했었던 게 저한테 되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요. 5개월. 처음에 저 진짜 너무 헤매가지고, 아, 막 못하겠는 거예요. 저한테 컨택을 주신 영우님께서도 직접 그 가이드라인처럼 한번 적어봐 주시고, 요런 느낌이면 어떨까요? 라든지 좀 상세한 가이드를 많이 잡아주셔서, 아, 책은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하는 갈피를 좀 많이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되게 떨려요. 저의 이야기를 정말 진실되게 했기 때문에 독자분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메시지를 얻으실지, 제가 의도했던 것이 잘 전달이 될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저는 구독자만 있었지, 독자분들은 또 처음 상대를 해보는 거여서 또 어떻게 지켜봐 주시고 뭔가 말씀을 주실지가 너무 떨리기도 하면서 또 정말 나를 온전히 담아낸 책이기 때문에 되게 애정이 가는 것 같아요. 네, 좀 다른 느낌으로 네,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는 출판사를 만나본 적이, 그 전에 직전에 미팅을 하긴 했었는데, 어쨌든 저는 책을 써보진 않았기 때문에 드라마 같은 데에서만 출판사를 봤어요. 그래서 출판사에 딱 들어가면 막 책이 막 쫙 진열돼 있고, 층고 엄청 높고, 막 이런 이미지를 생각했었는데, 처음에 미팅했을 때에는 되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단 책이 많이 꽂혀 있지 않은데?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대표님이랑 영우님, 저한테 제일 처음 컨택을 주신 영우님이랑 미팅을 하면서 책에 되게 진심인 것 같이 느껴졌고, 제가 제일의 진심인 것처럼 이분들도 되게 그 눈빛에 뭔가 있거든요. 좀 약간 뭔가 부리부리한 눈빛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게 약간 좀 있는데 대표님한테도 그런 부리부리한 눈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뭔가 이분이랑 같이 하면 잘 뭔가 할 수 있겠다, 재밌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에너지를 크게 느꼈었던 미팅으로 기억이 나요. 이거는 정말 명확하게 있는 게 저희 팀 자체가 그 스타트업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 뭐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 분들에게도 쟤네들은 진짜 독하다라는 소리를 듣는 팀이거든요. 왜냐하면 번갈아 가면서 잠을 자서 24시간 이제 일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막 진행을 하기도 하고 이래서 와, 진짜 저렇게까지 한다고? 라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듣는 팀인데 책을 집필하면서 제가 새벽 3시에 연락을 하든 뭐 새벽 4시에 연락을 하든 오전에 갑자기 연락을 하든 거의 그 답장이 그 확인까지 거의 10분을 넘었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 이분들도 우리 같은 사람인가? 잠을 안 주무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열정 있게 해주신다는 느낌을 받아서 아, 되게 비슷한 에너지로 혹은 내가 오히려 에너지가 좀 떨어져 있을 때 이분들의 에너지의 흐름을 타고 갈 수 있구나라는 거를 몇 번 느꼈었던 적이 있어서 그래서 아, 진짜 선택하길 잘했다. 아니었으면 좀 내가 지금 5개월 걸렸을 거 1년 걸리고 2년 걸렸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책을
쓰고 싶을 순 있는데 쓸 수 있는 건 또 다른 것 같거든요. 내 인생이나 내가 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 회상을 많이 해보거나, 그러니까 기존에 나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은 그 시점에서 내가 느꼈었던 감정이나 내가 깨달았었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생각하고 되뇌이고 하시는 분일수록 되게 책을 수월하게 쓰실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책을 쓰면서 많이 했었거든요. 어려운 건 아닐 테지만 되게 과거의 나 자신을, 혹은 어떤 시점의 나 자신을 마주하는 일이 생각보다 되게 부끄러운 순간도 있고 뭔가 창피한 순간도 있고 그럼에도 되게 설레이고 벅찬 순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너무 좋은 경험이니까 써보고 싶으시다면 꼭 도전해보시면 좋겠고, 언젠가는 책을 쓰게 되실 수 있으니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뭔가 나한테 임팩트가 있었거나, 혹은 이런 깨달음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다거나, 이런 내용들은 어디에 짧게라도 메모를 해두시거나 계속 되뇌어 보고 기억해 보는 것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반성이라기보다는 뭐라 그래야 되지? 자기 객관화였던 것 같아요, 모티브는. 저를 되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근데 사실 저는 모티브의 팀원분들이 되게 일반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서 이게 객관적이라고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에는 좀 되게 저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나 이 정도면 충분히 열심히 하고, 나 이것보다 어떻게 더 열심히 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열심히 하는 분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이런 에너지를 받고 또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음이 되게 저한테는 컸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 팀원들이랑만 거의 일을 하다 보니까,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제 세계 안에 갇혀 있을 수가 있는데, 딱 제가 마주하는 사람들, 뭐 대응하는 문제들이 다 사실 저희 팀과 딱 제 주변에만 갇혀 있었는데, 어쨌든 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조금 더 넓은 세상의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만나고 교류할 수 있게 되면서, 네, 좀 다른 차원의 리스펙과 힘과 뭐 에너지를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시끄럽게 굴어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어차피 우주먼지일 뿐인데. 이 말 해주고 싶어요. 화이팅!